잠들기 전 책 한 권. 오늘은 보바리 부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꿈꿨던 삶인가요? 어렸을 때 상상했던 내 모습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곳에서 살고 어떤 하루를 보낼 거라고 그 상상이 선명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의 일상이 그 상상과 얼마나 닮아 있나요? 매일 반복되는 것들, 크게 설레지 않는 것들, 특별할 것 없는 하루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가끔 이게 다인가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그 간격, 꿈꿨던 삶과 실제 삶 사이의 간격. 오늘 우리가 읽을 책은 그 간격을 견디지 못한 한 여자의 이야기예요. 더 아름다운 삶을 원했어요. 더 격렬한 사랑을 원했어요. 더 특별한 나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욕망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집어삼켰어요. 기스타브 플러베르가 1857년에 발표한 보바리 부인은 출간 즉시 외설죄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한 여자의 불륜을 너무 아름답게 썼다는 이유로. 그런데 플러베르는 재판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이 소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 중 하나가 됐어요. 왜일까요? 왜 이 불편한 이야기가 160년이 넘도록 읽히는 걸까요? 그건 엠마 보바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의 안에 조금씩. 그 간격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처리해요.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삶이구나 하고 기대를 낮추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거야 하고. 아니면 더 바쁘게 살면서 그 간격을 느낄 틈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격을 직면한 사람이 있어요.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더 아름다운 삶을 원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엠마 보바리예요. 주인공 이름은 엠마입니다. 프랑스 시골 농가에서 자랐어요. 수녀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서 로맨스 소설을 탐독했어요. 귀족들의 사랑 이야기, 무도회, 드레스, 촛불 아래의 미래. 그 소설들이 엠마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언젠가 나도 저렇게 살 거야 라고. 그러다 샤를 보바리를 만났어요. 샤를은 시골 의사예요. 성실하고 착하고 엠마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하지만 특별하지 않아요. 흥미롭지 않아요. 대화가 깊지 않아요. 엠마가 하늘의 별 이야기를 하면 샤를은 내일 왕진 이야기를 해요. 결혼했어요. 처음엔 기대했어요. 결혼이 뭔가를 바꿔줄 거라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고.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시골 마을, 반복되는 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 엠마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저 너머에는 뭔가 있을 거라고. 저 너머의 도시에는, 저 너머의 세계에는 내가 꿈꿨던 삶이 있을 거라고. 결혼식 날 밤 엠마는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소설에서 읽은 것처럼 이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냥 평범한 하루가 이루어졌어요. 엠마는 그 평범함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았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더 노력하면 달라지는 게 아닐까? 아니면 장소가 문제인 걸까? 남편이 문제인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그러다 초대를 받았어요. 근처 귀족의 무도회에. 그 무도회가 엠마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아니, 정확히는 망쳐놨어요. 무도회는 아름다웠어요. 샹들리에, 드레스, 향수, 우아한 사람들, 왈츠. 엠마가 소설에서 읽었던 바로 그 세계였어요. 그녀는 그 밤 내내 춤을 췄어요. 눈이 빛났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났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골 마을로. 샤를에게로. 반복되는 하루로. 그 낙차가 너무 컸어요. 무더위를 경험하고 나니 이전의 일상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평범했던 것들이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엠마는 병이 났어요. 우울해졌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샤를은 걱정했어요. 환경을 바꿔주면 나아질 거라 생각해서 다른 마을로 이사했어요. 거기서 엠마는 레옹을 만났어요. 젊고 감수성 있는 법학도. 엠마처럼 시골이 답답하고 문학을 좋아하고 더 넓은 세계를 꿈꾸는 청년. 그들은 이야기가 통했어요. 처음으로 엠마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레옹은 파리로 떠났어요. 그리고 엠마 앞에 러덜프가 나타났어요. 러덜프는 달랐어요. 세련되고 경험이 많고 여자를 다루는 법을 알았어요. 엠마가 원하는 말을 했어요. 당신은 특별하다고. 당신 같은 여자는 이런 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엠마는 그 말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불륜이 시작됐어요. 처음에 엠마는 이게 진짜라고 믿었어요. 이게 자신이 꿈꾸던 사랑이라고. 러덜프와 함께 도망가면 마침내 진짜 삶이 시작될 거라고. 그런데 로돌프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편지를 읽은 엠마는 다락방 창문에 올라섰어요. 뛰어내리려 했어요. 그 순간 남편 샤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에 멈췄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레옹과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도 인상적이에요. 두 사람은 저녁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음악에 대해, 문학에 대해, 도시의 삶에 대해. 엠마는 처음으로 이해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샤를에게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었어요. 그런데 플로베르는 여기서도 냉정해요. 레옹이 정말 엠마를 이해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레옹도 자신이 원하는 여자의 이미지를 엠마에게 투영한 걸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본 게 아니라 서로에게서 자신의 낭만을 본 거예요. 그게 너무 슬퍼요. 진짜로 서로를 본 사람은 샤를 하나였는데. 그러다 오페라 공연에서 레옹을 다시 만났어요. 파리에서 돌아온 레옹은 더 세련되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어요. 두 번째 불륜이 시작됐어요. 로돌프와의 시간들을 엠마는 일기했었어요. 마치 소설의 한 장면처럼 묘사하면서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거야. 이게 진짜 사랑이야. 그런데 플로베르는 아주 냉정하게 보여줘요. 로돌프의 시선으로 로돌프에게 엠마에는 여러 여자 중 하나였어요.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는 엠마가 원하는 말을 해줬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엠마는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로돌프에게 투영했어요. 로돌프가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엠마가 그렇게 믿고 싶었기 때문에. 이게 이 소설에서 가장 서늘한 통찰이에요.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씌워보거든요. 엠마는 이번에도 믿었어요. 이게 진짜라고. 이게 자신이 찾던 거라고. 그런데 이번엔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돈이었어요. 엠마는 꿈꾸던 삶을 사기 위해 오랫동안 빚을 지고 있었어요. 고급 드레스, 선물, 가구, 그 모든 것들을 외상으로 샀어요. 언젠가 갚을 거라고, 언젠가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채권자가 찾아왔어요. 집을 차압하겠다고 했어요. 엠마는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레옹에게도 로돌프에게도 돈을 구하러 갔어요. 두 사람 다 거절했어요. 엠마는 혼자였어요. 완전히. 약국에서 비서를 훔쳤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죽어가는 동안 샤를이 곁에 있었어요. 울면서 당신을 사랑했다고, 당신밖에 없었다고. 엠마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엠마 보바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나쁜 여자인가요? 경솔하고 이기적이고 남편을 배신한 여자인가요? 플로베르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엠마가
엠마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보바리 부인, 그건 나야. 플로베르 자신이 엠마라는 거예요. 현실과 이상의 간격 속에서 고통받는 인간. 그게 엠마이고 그게 플로베르 자신이고 어느 정도는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이 소설에서 가장 슬픈 건 엠마의 불륜이 아니에요. 가장 슬픈 건 엠마가 찾던 게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녀가 원했던 격렬한 사랑, 완벽한 낭만, 숨막히는 아름다움, 그건 소설 속에만 있는 거예요. 현실의 사랑은 늘 그보다 조금 덜 완벽하고 조금 더 평범하고 조금 더 실망스러워요. 엠마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우리 시대에 대입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엠마보다 훨씬 더 많은 자극 속에서 살아요. SNS에는 누군가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만이 올라와요. 완벽한 여행, 완벽한 식사, 완벽한 커플, 완벽한 집. 그걸 매일 보다 보면 내 일상이 너무 초라해 보여요. 그 박탈감이 엠마가 소설 속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아요. 저 너머에는 더 아름다운 삶이 있을 거라는 착각. 그 착각이 엠마를 망쳤어요. 플로베르는 이 소설을 쓰면서 문장 하나하나를 극도록 다듬었어요. 때로는 한 문장을 쓰기 위해 며칠을 보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는 이 소설에서 낭만주의의 환상을 해부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낭만주의가 뭐냐면 사랑은 완벽해야 하고 삶은 아름다워야 하고 감정은 항상 격렬해야 한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19세기 소설들로 넘쳐났어요. 엠마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플로베르는 말해요. 그 믿음이 환상이라고, 삶은 그렇지 않다고. 그런데 그 환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환상을 믿었던 엠마를 이해하는 거예요. 동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 소설이 단순한 도덕극이 아닌 이유예요. 하지만 플로베르는 엠마를 비난하지 않아요. 그 착각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줘요. 그건 엠마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더 아름다운 것을 원하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꿈꾸는 마음. 그 마음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 있다면 그 꿈과 현실을 혼동한 거예요.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인데 그 경계를 지우려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엠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엠마의 딸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엠마는 딸을 낳았어요. 아들이길 바랐는데 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여자로 산다는 건 처음부터 운명이 달려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유롭지 않다고. 그 말이 너무 선명하게 다가와요. 엠마 자신이 바로 그렇게 느끼며 살아온 거잖아요.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시골의 의사 아내가 되어서 자신이 선택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삶. 그 박탈감이 그녀의 모든 행동의 뿌리에 있어요. 샤를은 엠마가 죽고 나서도 그녀를 사랑했어요. 엠마의 편지들을 발견했을 때, 불륜의 증거들을 발견했을 때 그래도 사랑했어요. 엠마가 원했던 게 뭔지,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 했어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샤를도 죽었어요. 혼자 정원에서. 이 소설에서 가장 진실한 사랑은 아이러니하게도 엠마가 그토록 평범하다고 여겼던 샤를의 사랑이었어요. 화려하지 않고 말이 많지 않고 특별할 것 없는 사랑. 하지만 끝까지 거기 있었던 사랑. 엠마는 끝내 그 사랑을 보지 못했어요. 보바리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소설에서 나온 말인데 자신을 실제와 다르게 더 낭만적으로 상상하는 심리를 말해요. 현실의 나보다 더 아름답고 더 특별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 마음.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보바리즘을 갖고 있어요. 그게 꿈을 꾸게 하고 더 나아지려는 동력이 되기도 해요. 문제는 그 상상이 현실을 대처하려 할 때예요. 지금 여기를 부정하고 저 너머의 환상만 쫓을 때예요. 엠마는 그 경계를 넘었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어요. 꿈꾸던 삶과 지금의 삶 사이의 간격. 그 간격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게 아프다는 것도 알아요.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르다는 느낌. 그게 때로는 너무 선명하게 느껴진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가끔은 지금 여기를 한번 봐요. 화려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것들을. 그 안에 엠마가 끝내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꿈은 꿈대로 꾸면 돼요. 더 나은 것을 원하는 마음,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그 꿈을 쫓는 동안 지금 손에 쥔 것을 놓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는 걸, 괜찮다는 걸 느끼면서 쉬어요.